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국어에는 문학, 파법과 작문, 문법, 비문학 이렇게 4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영역은 바로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양도 많고 암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대비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 문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제가 시험 대비를 위한 개념 때려잡기 문법편 강의를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대상은 중3부터 고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고요. 강의 내용은 음운, 음운의 변동, 높임법, 시제, 피동과 사동, 문장의 짜임, 한글 맞춤법, 중세 국어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학교들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 학교의 시험 범위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제가 알차게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그럼 오늘은 시험 대비를 위한 개념 때려잡기 문법편 제1강 음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말이라는 단어와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말이라는 단어와 발이라는 단어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정답은 서로 뜻이 다른 단어라는 것이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영상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언어, 이거를 말이라고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탔던 동물도 역시 말이죠. 말이라는 그 단어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인 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대문 앞에 이상한 줄 같은 게 막 쳐져 있잖아요. 알록달록하게. 그것도 역시 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과 발이라는 단어는 뜻이 다른 단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말에는 미음이 들어가 있고 발에는 비읍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같은데 미음이냐 비읍이냐에 따라서 말이라는 단어와 발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옆에 있는 예시도 한번 살펴보면요. 말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 두 단어는 서로 뜻이 다른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아가 오느냐 우가 오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발을 비교했을 때 그 두 개를 구별해 주는 소리는 미음이냐 비읍이냐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음과 비읍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물을 비교했을 때 그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아와 우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와 우라는 것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음운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자음, 두 번째는 모음, 세 번째는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음운의 종류 중에 세 번째로 소리의 길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소리의 길이는 왜 음운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똑같은 말이지만 미세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그 길이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요. 밤이 있습니다. 소리의 길이가 짧은 밤은 낮, 밤 할 때 그 밤이 되는 거고요. 소리의 길이가 긴 밤은 우리가 먹는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소리의 길이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역시 음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화면 아래쪽에 표시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분절음과 비분절음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절음운에서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나눌 분자에 마디 절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는 음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과 발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자음의 미음과 모음의 아, 그리고 또다시 자음의 리을,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은 자음, 비읍과 모음, 아, 자음, 리을,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눠져서 존재하는 음운, 그것을 우리가 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서로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뤄 뜻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은 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의 길이는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밤을 얘기를 했는데 소리의 길이가 짧은 밤은 밤낮 할 때 밤이고 소리의 길이가 긴 밤은 먹는 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밤 하는데 바아아아아암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음운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통으로 소리의 길이가 음운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음운이다 해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주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음운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자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자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은 총 1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해보면 한글이 총 19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19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었냐? 자, 기역부터 희읍까지 기본 자음이 14개고요. 여기서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해서 5개가 더 추가가 돼서 총 19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9개의 자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운의 변동이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음운의 변동의 교체 파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쌍자음도 독립된 하나의 자음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음운의 변동의 교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내용의 마지막인 자음 체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크게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울림소리라는 것은 소리를 낼 때 어딘가를 울려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안울림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울리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음 위치고 두 번째는 조음 방법입니다. 조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조음, 즉 소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음 위치라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라는 것이고요. 조음 방법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조음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위치는 이 그림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쫙 갈랐을 때 나온 단면도를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조음 위치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되어 있는 이 입술부터 시작을 해서 입술부터 순서대로 쭉 넘어가서 여기 목청까지의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의 첫 번째는 바로 두 입술 소리입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리의 위치는 바로 잇몸과 혀끝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혀끝이 윗잇몸을 쳤다가 내려오면서 나오는 소리가 잇몸과 혀끝 소리입니다. 세 번째 소리의 위치는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이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부드럽게 핥았을 때 딱딱한 입천장이 있고요. 물렁물렁한 입천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딱한 입천장을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혓바닥이 센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리의 위치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이 여린 입천장 소리는 센 입천장 뒤에 있는 물렁물렁한 입천장, 이것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린 입천장에 혓바닥의 끝이 닿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의 위치는 목청 소리인데요. 이 목청 소리는 이 성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조음 위치는 두 입술 소리, 잇몸과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의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조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조음 방법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에 따라서 각각 나눠지는데요. 먼저 안울림 소리를 살펴보면 안울림 소리에서의 조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열음, 두 번째는 파찰음, 세 번째는 마찰음입니다. 먼저 파열음은 여러분 파열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여기 그 신체 기관 중에 맹장이라는 그 기관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장이 파열됐다고 하죠. 즉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열음에는 어떠한 자음들이 있을까요? 먼저 두 입술 소리 위치에서 나오는 파열음이 있습니다. 이 두 입술을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비읍 계열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으, 으, 으 라고 발음을 했을 때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터트리면서 소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디귿 계열의 소리가 바로 그러한 소리인데요. 디귿을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뜨, 뜨, 뜨. 그리고 쌍디귿을 소리 내면 뜨, 뜨, 뜨. 티읕을 트, 트, 트.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디귿 계열의 자음이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윗 잇몸을 쳤다가 내려오면서 터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역 계열의 소리예요. 이 기역 계열의 소리를 잘 보면 잠깐 멈췄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 쌍기역, 키역이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터지면서 나오는 파열음입니다. 따라서 이 파열음은 두 입술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비읍 계열의 소리가 있고요.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디귿 계열의 소리가 있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기역 계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찰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순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순서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음은 어디 위치에서 소리가 나냐? 바로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시옷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옷을 발음해 보세요. 이 발음을 하는 과정을 잘 슬로우 모션으로 따라해 보면 혀끝이 윗 잇몸을 이렇게 치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 공기의 흐름이 마찰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시옷입니다. 그래서 시옷과 쌍시옷이 잇몸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마찰음이고요. 두 번째 마찰음은 목청 소리의 위치에서 내는 자음입니다. 바로 히읗입니다. 히읗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청대를 비비면서 마찰을 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읗도 마찰음입니다. 따라서 마찰음은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공기를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시옷 계열의 소리,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목청 소리의 위치에서 공기를 성대와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히읗,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찰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찰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열 플러스 마찰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파열이 되면서 공기를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공부를 하면서 어디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봤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을 안 한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센 입천장 소리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 센 입천장 소리의 위치가 바로 파찰음을 소리내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찰음은 센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오는 소리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는 지읒 계열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즈가 바로 파찰음입니다. 이 지읒을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소리를 터트리다가 즈 하면서 시옷처럼 공기를 마찰을 시키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울림 소리에서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안 울림 소리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음이 어떤 자음이죠? 바로 미음, 니은, 리을, 이음, 노랑 양말이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음이라는 겁니다. 이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바로 비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비음은 코에서 소리를 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요. 비음의 정확한 정의는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이 비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를 이렇게 막았을 때 소리가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어렵게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부터 한번 소리를 우리가 내보면 코를 막고 소리가 쉽게 만들어지나요? 어렵게 만들어지나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미음은 비음인 겁니다. 그리고 니은도 한번 보면 코를 막지 않고 소리를 낼 때는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코를 막고 소리를 내가 어떤가요? 소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도 비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음도 한번 보면 코를 막지 않고 소리를 내보면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죠. 만들어지죠. 근데 코를 막고 소리를 내보면 쉽게 소리가 만들어지나요? 어렵게 소리가 만들어지나요? 어렵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음도 비음인 겁니다. 그러면 노랑 양말 중에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니까 자연스럽게 리을이 유음이 되죠. 그러면 이 미음은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두 입술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하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니은은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냐?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발음했을 때 혀끝이 윗잇몸을 쳤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응은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냐? 바로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 코에서 소리를 울려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유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 양 끝에서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소리를 만드는 것을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음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리을을 한번 발음해보면 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을 코를 한번 막고 소리를 내보세요.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어때요?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리을은 비음이 아니라 유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음, 리을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는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입니다. 이 리을을 발음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혀끝이 윗 잇몸을 쳤다가 하면서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유음은 잇몸과 혀끝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소리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크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뉜다. 그리고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위치에는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두 입술부터 순서대로 쭉 넘어와서 가장 끝에 있는 목청까지 두 입술 소리, 잇몸과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안울림 소리에서의 좋은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는데 파열음은 두 입술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고 잇몸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디귿, 쌍디귿, 티읕이 있고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기역, 쌍기역, 키역이 있다. 파찰음은 센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찰음은 잇몸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시옷과 쌍시옷이 있으며 목청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히읗이 있다. 그리고 울림 소리에서의 좋은 방법은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비음은 두 입술 소리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미음이 있고 잇몸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니은이 있고 여린 입천장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이응이 있다. 마지막 유음은 리을 혼자인데 이 리을은 잇몸 소리의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음 체계를 설명을 할 때 소리를 직접 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음 체계를 공부를 할 때는 이 표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하러 외웁니까?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소리를 냈듯이 여러분들도 이 자음들을 소리를 내면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운 중에서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운 중에서 모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